전문가라고 모든 걸 맡기진 말라. 경매 전문가들에게 100% 의지하지는 말라. 돈이 없을 때도 재테크에 대한 지식은 미리미리 축적해 놓고 있어야 한다. 약 한 달 전 나는 그런 지식의 하나로 경매에 대해 말하면서 읽을 만한 책을 전혀 알려주지 않은 채 독자들 스스로 5권 이상을 골라 읽으라고 했다. 서점에 가서 책을 직접 찾아 읽어보는 습관을 가져야 좋은 책을 혼자서 고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이며 이러한 능력을 독자들이 갖추길 바랐던 것이다. 왜 나는 이른바 전문가라고 하는 경매 컨설팅 회사에 모든 것을 맡기라고 하지 않을까? 파출부 한 명을 고용해도 집에서 살림을 제대로 할 줄 아는 가정주부여야 제대로 사람을 고를 수 있다. 재테크 역시 마찬가지다. 당신이 먼저 알아야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다. 게다가 컨설팅 회사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함을 기억하라. 얼마 전 어느 중앙지에서 시세 2억 8천만 원의 아파트를 1차 경매에서 2억 6천만 원에 낙찰받은 주부의 사례를 들며 시세보다 2천만 원 싸게 산 성공적 투자로 소개하는 글을 보았다. 과연 그럴까? 취득에 필요한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낙찰 가격이 적용된다. 세율이 약 6.5% 세액이 1,700만 원이다. 게다가 컨설팅 회사의 비용이 보통 감정가의 2% 이상이다. 아무리 양도에 문제가 없다고 해도 기존 입주자들에게 이사 비용 정도는 안 줄 수가 없는 것이 관행이다. 양도 시점은 낙찰 후 6개월쯤으로 잡아야 하는데 낙찰 대금은 1개월 정도 안에 완납해야 한다. 더구나 경매로 넘겨받은 아파트는 대부분 거주자들이 엉망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실내 장식을 새로 해야 한다. 결국 그 정도 금액으로 낙찰받는다면 오히려 마음에 드는 위치에 있는 깨끗한 아파트를 골라 그냥 시세대로 사는 게 낫다. 그 경매에서 이득을 본 사람은 누구일까? 그 경매를 추천한 컨설팅 회사이며 그 글은 바로 그 회사 사람이 썼다. 경매를 방해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곳도 컨설팅 회사이다. 이런 경우 그들은 경매 브로커라고 불리지만 결국 같은 직종의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 어떤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컨설팅 회사는 소유자와 세입자 등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 푼이라도 더 챙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질질 끌 수 있는가 등의 유리한 점을 가르쳐 주겠다는 내용이다. 경매 전문가들을 불신하라는 말은 아니다. 당신이 먼저 웬만큼은 알아야 실력 있고 정직한 경매 전문가를 저렴한 비용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당신이 모르면 모르는 만큼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는 것이 부동산 투자이다.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경매 사이트를 샅샅이 살펴보고 법무부의 사이버 자료실에서 새 민사집행 법안을 내려받아 읽어보라. 이해를 못해도 좋으니까 일단 시도하라. 말이 통하지 않을 땐 침묵하라.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음을 인정하라.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 마주치기조차 싫은 사람들이 주변에 생기기 마련이다. 이런 경우 서로가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아무리 얘기를 나눠도 매듭이 풀리지 않거나 대화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일까?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나는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첫째, 갈등이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형. 문제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는 식으로 덮어버리려고 한다. 대부분의 문제를 사소하다고 여기고 보다 더 큰 명분, 이를테면 화합,
사랑, 애국 같은 명제 밑에 모이라고 한다. 싸운 학생들을 억지로 악수하게 하는 선생도 이 경우에 속한다. 부모는 자식들 간의 갈등을 주로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표면적으로는 갈등을 제거한 듯 보이지만 안에서는 계속 골마간다. 둘째, 문제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권위나 지위에 의존하는 형.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윗사람일 경우 주로 나이가 몇 살이냐, 어떻게 대들 수 있느냐는 식으로 말한다. 아랫사람이 잘못을 저질러 윗사람에게 야단을 맞았을 때 어떻게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야단칠 수 있느냐는 식으로 윗사람을 오히려 비난하는 경우 역시 이 부류에 속한다. 여자와 싸우다가 여자가 왜 그래라며 윽박지르는 남자들도 이 부류이다. 셋째, 다른 사람에게 호소하는 형. 이런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당사자에게 태연하게 행동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하소연을 늘어놓는데 오해, 과장, 축소, 은폐, 모함이 따른다. 그러나 나중에 무슨 말을 했었는지도 제대로 기억을 못하거나 딱 잡아 뗀다. 당사자와 직접 이야기하는 경우는 드물며 오해가 풀어져도 사과하거나 반성하지 않는다. 다중인격적인 면모를 갖고 있으며 가장 멀리 해야 할 대상에 속한다. 넷째, 책임을 밝히려고 하는 형. 보통 사람들은 입으로 직접 거론하기 힘들어하는 것들도 거침없이 끄집어내어 밝히고자 한다. 연장자들을 당황하게 만들며 상대방에게 서운함 혹은 괘씸함을 안겨주기도 한다. 자기 주관에 따른 이분법적 사고가 강하다. 자식에게 우리 대화하자고 해놓고 자식이 무슨 말을 하면 오히려 야단을 치고 그래서 자식이 침묵하면 이제는 말을 안 한다고 야단치는 부모도 이 유형에 속한다. 이러한 유형들은 누구에게나 조금씩 섞여 있으나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 어느 한 유형이 집중적으로 표출된다. 갈등에 대한 유형들이 서로 다를 경우 어느 한쪽이 백기를 들어야 화해가 이루어지지만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다. 누군가와 갈등이 있다면 자신과 상대방의 논리 유형을 파악하라. 서로 다른 유형이라면 차라리 더 이상 만나지 말거나 그것이 어려우면 침묵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좋다. 당신에게는 당연한 말이 상대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음을 인정하며 살자는 말이다. 여기까지 전문가라고 모든 걸 맡기지 말라. 말이 통하지 않을 땐 침묵하라였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책소리의 서다였습니다.